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의사협회하고 정부의 최종 협상이 결렬되면서 26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중간에 전공의들이 들어와서 협상의 여지가 생겼었는데 최대집이 이걸 뒤집어가지고 다 결렬해버리죠. 저는 이 최대진은 어떠한 경우에도 협상의 의사 없었다고 봐요. 이 사람의 지금 목적은 정부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여론전을 하는 거거든. 방역 실패하게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코로나를. 이 사람이 코로나 방역 발발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 의협이 이 최대지가 거의 정부의 모든 행정에 다 반대했어요. 협조를 안 했어요. 얘네들이 원하는 건 정부가 코로나를 실패하는 거거든. 얘네 때문에 얘가 어습지 않게 전공의들 끌어들이고 의대 본과 4학년들 끌어들여가지고 지금 본과 4학년 애들은 시험 거부했다가 이거 취소도 못하고 지금 청원은 20만 명 넘었고 얘네들 인생 망친 거 어떻게 할 거야 이 최대집은. 근데 제가 정말 황당한 게 뭐냐면 노동자들 파업할 때마다 홍수에 또 파업, 장마에 또 파업, 조중동 맨날 하는 얘기죠. 연봉 1억 노동자 파업, 국가 경제 어려운데 파업. 온갖 때마다 파업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을 쏟아냈던 애들이 지금은요, 의사협회 이 파업을 아주 그냥 엄청나게 칭찬을 해주고 자세하게 보도를 해줘요. 조중동이나 이런 이 보수 언론지들이. 이 의협이나 이 정광훈 보고 있으면은 진짜 의사를 대표하는 애가 저 수준이야? 목사를 대표하는 사람이 저 수준이야? 소위 말해서 손에 피 묻히고 싶지 않은 얌전 떠는 목사들은 뒤에 숨어서, 대형교회 목사들은 숨어서 정광훈을 지휘하고 있는 거고, 지도하고 있는 거고, 의사들도 마찬가지죠. 저런 이상한 일배충 같은 애 앞에 세워놓고서는 자기들 이익 챙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인터뷰하면은, 나 쟤 잘 모르는데? 정광훈 본다? 잘 모르는데? 그러고선 뒤에서 지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면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합니까? 의대생들이 어떻게 저렇게 나서요? 그리고 또 하나 진짜 심각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언론의 이 태세 전환이 되게 이상해요. 며칠 전부터. 주호영이 정광훈을 버렸죠. 그리고 그 다음날 여론조사가 쫙 발표가 됐는데 이 민주당과 이 통합당의 지지율이 확 벌어지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확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게 안 맥힌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태세 전환을 하면서 지금 웃긴 게 뭐냐면 이 강현재의 워딩을요, 광현재의 주장, 정부가 방역 실패한 거 왜 교회한테 떠넘겨? 정부가 바이러스 침투시켰잖아. 이런 것들을요, 너무나 자세하게, 거의 대부분의 언론이 매우 자세하게 실어줘요. 강현재의 주장을 되게 웃긴 주장으로 했다가, 갑자기 굉장히 심각하게 아주 자세하게 실어줍니다. 강현재의 주장은 정광훈의 주장과 같은 거잖아요. 그리고 강현재의 주장과 정광훈의 주장을 아슬아슬하게 물타기한 표현을 하면서 그 주장을 따라가고 있는 게 김종인이나 주호영이거든요. 얘네들도 미세하게 말이 바뀌어요. 사실상 강현재나 전광훈이나 김종인, 주호영은 지금 주장이 같거든. 우리가 실수한 게 아니고 우리의 잘못이 아니야. 정부가 방역 실패한 거야. 이걸 계속해서 지금 얘네들이 주장을 강력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프레임을 트는 거예요. 그리고 언론들은 무슨 짓을 하고 있냐. 정부의 방역 실패를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너무 편가르기가 되고 정광훈을 편드는 게 너무 티가 나잖아. 왜? 정광훈이 지금 공공의 적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하고 있냐. 엄청나게 사설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사설 제목들이요. 거의 무슨 누가 지령을 내린 것 같이 정말 같은 날짜 같은 시간 정말 똑같아요. 정치 방역 중단하고 코로나 집중하길. 코로나 정치 접고 모두 방역에 힘 모을 때다. 과도한 코로나 정쟁화로 방역 방해 말라. 교회 마녀 사냥 멈추고 근본적인 방역 대책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실상 정광훈의 편을 들어주는 정부를 공격하는 이 사설들을 해요. 정치 방역을 중지하래. 이거 지금 주호영이랑 김종인이 받아갖고 또 똑같은 이 워딩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방역 실패 교회에 떠넘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얘네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 근데 저는 이 워딩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최근에 이제 신용평가 기관들이 대한민국의 GDP 성장률이 세계 1위를 탈환한 거는 방역 실패를
그러니까 정부의 방역이 성공했기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베예요, 여러분. 아베가 지금 드라마틱하게 극적으로 지금 역사 속에 사라지려고 하고 있죠. 피를 토하네, 병원에 실려갔네, 대장염이 도졌네, 뭐 온갖 이 건강 이상 소리 급작스럽게 나와요. 그 전에 아무것도 없다가. 예, 이제 아베가 이제 이제 후임자까지 막 이름이 거론되고 있죠. 아베가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망가진 이유는 코로나 방역 실패예요. 아베가 코로나 방역을 실패하면서 계속해서 한국을 공격하고 문재인 대통령 공격하고 예 한국이 성공하는 거를 그걸 눈뜨고 볼 수가 없는 그 사람이었거든. 그러니까 그 참모들도 계속해서 한국에 대해서 욕을 하고. 근데 결국은 그 여론에 의해서 아베는 심판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건강선을 흘리면서 일본 극우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이 한국의 이 코로나 방역이 성공한 거는 이거는 견딜 수가 없는 거거든.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극우는 일본의 극우와 이걸 괴를 같이 하잖아요. 이해관계가 늘 같잖아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이 아베와 이 의협과 이 태극기 세력과 이 미통당이 계속해서 방역 실패를 주장하고 있는 거는 똑같은 그 방향을 보고 있다는 생각이 딱 들어요. 소름이 끼치게. 여러분 그 올해 2월에 MBC 스트레이트에서 살레시오 청소년 센터의 그 문제를 다뤘었죠. 그때 이제 야간 학습지도 교사가 학생을 성추행한 거에 대해서는 그 사실로 밝혀져서 그 사람은 이미 이제 4년의 징역형을 받았어요. 근데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아예 사실이 아니거나 너무나 과장된 보도라고 그 주변인들이 증언해서 그때 MBC 보도가 문제가 많았었다는 얘기가 많았죠. 그때 그 MBC 보도에 나오는 그 몇 명의 폭로자들이 있어요. 그 폭로자 중에 한 사람이 상담사예요. 학생 상담사. 그 상담사라는 사람이 사실은 이제 해고 노동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죠. 자기는 그 안에 있는 어떤 그 자기의 상관, 센터장, 그 상담센터장과 그 남학생과의 관계를 폭로했다가 자기는 해고를 당했다라고 주장하면서 이분이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그 뭐 상담사 한 600명이 모여있는 어떤 그 단톡방이나 이런 데다 뭘 지속적으로 퍼뜨렸냐. 그 센터장과 19살 그 청소년, 그 당시에 19살이요. 2년 전 얘기죠. 이 두 사람은 그루밍 성착취 관계다. 이 센터장이 이 학생을 양자로 입양한 거는 좋아서 아들로 입양한 게 아니라 본인이 집에 데려가서 성착취를 하기 위해서 얘를 양자로 입양한 거다. 이 둘은 그 관계가 그 보호자 관계가 아니다. 이걸 지속적으로 이 사람이 유포를 했고, 그리고 이 사람이 그 그루밍 미투의 시조새로 대접을 받으면서 뭐 정의당에서도 불려다니고 온갖 여성 단체 뭐 이런 단체들한테 계속 불려다니면서 이 사람이 뭐 굉장히 유명해져요. 그리고 막 그 언론사에 막 투고도 하고 막 사설도 뭐 기사도 쓰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분야에서 내부 고발, 그루밍 미투의 내부 고발자, 해고 노동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굉장히 이쪽에서는 유명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지속적으로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이제 얘기합니다.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퍼뜨리고 다니죠. 근데 이 센터장하고 이 학생은 우리는 그런 사이가 아닌데, 우리는 그런 적도 없고, 이 사람은 해고 노동자가 아니라 본인이 사직서를 쓰고 나간 거다. 마치 유호정이랑 똑같은 거죠. 유호장도 본인이 사직서 쓰고 나가서 본인 해고 노동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해고 노동자는 이쪽 계통에서는 하나의 큰 계급이잖아요. 훈장이잖아, 훈장. 마치 운동권들이 감옥 한번 갔다 온 게 훈장인 것처럼 이게 훈장인 거잖아요, 해고 노동자가. 그러니까 본인이 해고 노동자여야 되는 거잖아,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지속적으로 이 짓을 하다가 이번에 법정 구속됐어요. 1년. 실형 받았어요. 명예훼손으로 법정 구속이 되는 건 지극히 드문 일인데 이 사람은 명예훼손으로 판사가 즉각 구속시켰어요. 근데 이 사람이 변호인이 누구였냐? 김재련입니다. 근데 이 김재련이 법정에서 이 사람을 변호하면서 했던 말이 진짜 과간이에요, 여러분. 이게 진짜 충격이에요.
페이스북, 카카오톡 대화나 연대 자료집, 언론사 기사와 인터뷰 등에서 피해자 A씨의 실명을 적시한 적이 없으므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예, 이름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거야. 이 여자 맨날 2차 가해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욕해도 이름 안 넣으면 명예훼손이 성립이 안 된대. 이 여자가 지금까지 주장했던 거랑 정반대잖아. 그리고 그 여자가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 설령 허위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허위사실이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얘가 무슨 말을 했어도 그거 무죄란 얘기예요. 이 김재련이 법정에서 이 그루밍 미투를 주장한 이 고발자, 내부 고발자를 변호하면서 한 말이에요, 여러분. 이 여자가 지금 그 박원순 시장 비서 대리하면서 지금까지 했던 그 모든 주장을 본인 스스로 지금 다 부정하는 말들이거든요? 주장이거든? 판사가 기가 막혀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본인의 개인적인 악감정을 내부 고발이나 미투 운동 등으로 포장해 허위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들, 그러니까 살리쇼 센터장이죠. 그 상담센터장, 얘 명예를 훼손했다. 범죄의 경위나 방법 등을 비춰봤을 때 그 죄질이 대단히 좋지 않다. 다시 말해서 본인이 개인적인 그 악감정, 그 싫은 그 원한을 그 미투나 내부 고발로 포장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걸 포장함으로써 영웅이 돼서 너무나 많은 그 대접을 받죠. 성명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이름이요. 사정을 종합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지를 알아차릴 수 있을 경우 센터장이 한 명 있으니까요. 그걸 누가 몰라요. 그리고서 그 센터장이 입양한 아들이 하나인데 그걸 누가 몰라요. 그러니까 그거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 증거를 종합해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페이스북 등의 피해자들의 관계를 아동 그루밍에 빗대어 표현한 부분은 허위사실이다.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이란 인식도 있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이 이게 허위인 줄 안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그루밍 미투의 선두주자로 나서가지고 이 운동을 한 거고 이 김재련은 이 사람을 변호해 준 거거든요. 또 A씨가 아동 그루밍을 저질렀다는 박씨의 주장에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고 그 박씨입니다. 지금 구속된 사람이. 페이스북 게시글에 사용된 문구나 어휘, 게시 횟수 등을 고려하면 공익적인 동기보다 피해자를 비방하는 것에 주된 동기가 있다. 예. 이게 공익 목적이라고 이 사람은 막 되는 대로 씹으렸는데 계속적으로 계속해서 심지어 불구속 그 수사를 받는 와중에서도 계속해서 비난하고 다녔다는 거죠. 예, 불특정 다수를 당해서. 그래서 피해자들이나 센터 구성원, 자원봉사자, 센터를 거쳐간 많은 청소년들이 입은 피해가 심각하다.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물론 이게 1심이긴 하지만 김재련이 대리한 그루밍 미투 사건은 새빨간 거짓말로 판명났어요. 이 모자의 인생은 누가 보상해주나요? 만약에 제가 피해자라면 저 진짜 혀까물고 죽고 싶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